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 시지프스를 아실 겁니다. 아마 이름은 낯설어도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 사람? 하고 떠올리실 텐데요.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정상에 거의 다 도착하면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밀어 올리고 또 떨어지고 또 밀어 올리고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업무를 거의 다 끝냈는데 저장 버튼 누르기 직전에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을 영원히 반복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아프죠. 그런데 만약 시지프스가 산 밑에 앉아서 애초에 내가 왜 신들의 미움을 받았을까?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과거만 곱씹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위는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바위는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신화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출근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결산장부를 보면서 한숨 쉬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부가 적자로 물들어 있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금수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금리 뉴스만 안 나왔어도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상하게 사람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더 열심히 생각합니다. 마치 냉장고 문 열어놓고 어제 먹은 치킨이 왜 없어졌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말이죠. 현실은 이미 끝났는데 생각만 계속하는 겁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팍팍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나도 모르게 바꿀 수 없는 조건과 지나가버린 기원을 탓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 삶의 궤적과 법도가 담긴 이야기, 모음집, 탈무드 아가다 가운데서도 가장 날카로운 통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탐구 방향 대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냉혹할 만큼 현실적이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이 지혜가 우리 삶의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0분의 여정을 짧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시험도 없고 끝나고 독후감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그 옛날 랍비들이 남긴 원문의 글자를 가감없이 읽어보며 그 뜻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늘한 유대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동양의 고전과 연결되는지, 또 현대과학의 데이터와는 얼마나 놀랍게 맞닿아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씀만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는 겁니다. 이어서 그 고전의 지혜가 오늘날의 치열한 시장과 직장이라는 현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뼈대까지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도, 회사를 다니는 분도, 가정을 꾸리는 분도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전문가처럼 행동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와이파이가 잠깐만 끊겨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인간은 참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창한 철학으로 끝내지 않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삶의 자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목표는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이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평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꿀 수 없는 일에 쓰고 있었는지도 새삼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BOL 1부 2장 3절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원문부터 보시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눈이 시작에 있다. 그는 세상의 시작, 즉 창조의 6일과 그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로부터 탐구하는 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는 세상이 존재하는 시간을 제쳐두고 오직 그 이전의 시간, 즉 어둠의 시간에 관해서만 탐구하는 자이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짧은 문장인데 마음에는 꽤 묵직하게 남습니다. 좋은 지혜는 대체로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순간은 짧은데 곱씹는 시간은 길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는 10초였는데 집에 가서 생각은 10일 동안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에 대한 철학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을 어디에 두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무드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디를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 이후의 세상,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탐구하는 사람과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어둠의 시간만 붙들고 있는 사람. 탈무드는 이 둘을 아주 단호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대조 안에는 혹독한 시대를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현실 감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이야기는 철학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고대 유대학자들은 이 전도서의 구절을 단순히 듣기 좋은 시적 표현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멋있는 말이네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눈, 즉 관심과 탐구가 향해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로 보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알 수 없는 어둠을 파고드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보았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걸 연구하는 게 왜 어리석음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말한 핵심은 호기심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인생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 역시 결코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고 외세의 압박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과제였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같은 질문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돌봐야 할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현실의 책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갑자기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메일 하나 보내려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1시간 동안 전혀 다른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현실보다 생각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의무를 외면한 채 증명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어둠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공동체를 살리고 오늘의 도덕적 책임을 다하며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참된 지혜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알 수 없는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가장 단순한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랍비들의 비유와 비유적 결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암시적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시죠. 랍비들은 창조 이후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밝은 빛의 영역으로, 창조 이전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역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 않고 아무리 고민해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빛의 영역은 다릅니다. 보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동하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잠들기 직전에 예전에 했던 실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0초였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30분 동안 과거는 단 1mm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또 실수합니다. 참 이상한 손해보는 투자죠. 랍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어둠,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기원이나 비밀을 끝없이 파헤치려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가두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시간과 에너지만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의 영역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오늘 바꿀 수 있는 행동입니다. 랍비들은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팩트가 없는 불확실성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말고 내 손이 닿는 현실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기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무엇을 걱정할지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인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부를 보며 한숨 쉬는 사장님, 그리고 만원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직장인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시장이라는 치열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을 내가 태어나기 전의 조건이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에서 찾곤 합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조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투자만 안 했어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월말이 되면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잠깐 철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철학은 길어지고 통장 잔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랍비들의 눈에 이런 모습은 어둠 속을 걷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조건과 통제 밖의 영역의 귀한 정신적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바꿀 수 있는 것, 내일 개선할 수 있는 것, 눈앞에 놓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봅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원과 조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랍비들이 말한 빛과 어둠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신의 방향입니다. 이미 끝난 일에 계속 마음을 쓰는 사람은 과거 속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발견해낸 삶의 차갑고도 강력한 생존 공식인 것입니다. 이 해석은 동양고전에서도 발견됩니다. 중동 사막의 랍비들이 직관했던 이 서늘한 진리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거대한 혼란을 통과했던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논어옹야편을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힘쓰고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그 영역을 함부로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존중은 하되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유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를 끝없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답을 찾지 못합니다. 답을 찾아도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그런 태도 대신 사람이 해야 할 도리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가 말한 창조 이전의 어둠과 논어가 말한 알 수 없는 귀신의 세계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업무가 밀려 있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돌아갈까를 1시간 동안 분석합니다. 물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분석이 끝나도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퇴근 시간만 늦어집니다. 현실은 꽤 냉정합니다. 그래서 공자와 랍비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시대와 문화 속에 있었음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정신을 소모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책임과 행동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책상 위에 놓인 일을 처리하고,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고, 오늘 지켜야 할 원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동양과 서양, 사막과 중원, 탈무드와 논어가 함께 들려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 오래된 통찰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현실인식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효율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면 다른 곳의 집중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계속 반추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두면 빨리 줄어듭니다. 사람의 정신도 비슷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실행 중인 프로그램처럼 머릿속에 띄워두면 현재의 판단력과 집중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왜 그랬지? 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뇌는 열심히 일하는데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했는데 위치는 한 걸음도 이동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오직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업무 몰입도와 실행력이 크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집중한 만큼 행동의 품질도 높아지고 결과도 개선됩니다. 결국 인간의 뇌는 과거를 수정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현재를 바꾸는 데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이 점에서 랍비들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그들은 신경과학을 몰랐고 행동경제학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디에 정신을 집중해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을 바라보는 시간은 늘어날수록 힘이 줄어들고 빛을 바라보는 시간은 늘어날수록 실행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말한 눈을 시작에 두라는 조언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오래된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탈무드 아가다는 여기까지 읽어도 충분히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현대의 학자들은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더했습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문맥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창조 이후는 밝게 보이는 시작점으로 창조 이전은 어둠 속으로 묘사합니다. 시간인데 공간처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은 다가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다릅니다. 방향도 모르고 거리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어느 시점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공간에 서 있느냐처럼 설명한 것입니다. 이걸 일상의 비즈니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죠. 지난달에 큰 기대를 걸고 신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손님들이 거의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매일 그 메뉴만 바라보며 아, 진짜 좋은 메뉴였는데 손님들이 아직 가치를 몰라서 그래 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는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오늘도 찾아와서 맛있게 식사한 단골 손님이 남긴 한마디는 어떨까요? 사장님, 지난번 메뉴 정말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은 빛의 영역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랍비들이 말하는 어둠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에 계속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빛은 성공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데이터를 더 오래 바라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신호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음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의외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거대한 고통의 근원을 끝없이 파헤치는 일보다 지금 당장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거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평생을 써도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내일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매일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리 이야기, 환율 이야기, 경기 이야기, 세계시장 이야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듣다 보면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한숨만 쉰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이 되면 뉴스는 10건을 봤는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함정을 경계했습니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보다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작은 현실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가족을 돌보고 오늘의 약속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사업도 비슷합니다. 불황은 분명 존재합니다. 시장 상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게를 다시 찾는 고객 한 분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랍비들이 말한 지혜는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로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학적 수사 속에는 동행과 상생의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리석은 자를 두고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인간관계로 가져와 보면 꽤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의도를 더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정말 좋은 분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는 동료가 성실하게 일해도 저 사람 진짜 의도가 뭘까를 먼저 궁금해합니다. 물론 사람을 조심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끝없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상대방이 보낸 짧은 문자 하나를 보고 혼자서 10가지 의미를 분석해 본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겠습니다. 였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면 혹시 화가 난 건가, 무언가 불만이 있는 건가, 나를 싫어하는 건가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면 상대는 그냥 바빴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탐정보다 더 열심히 수사하지만 정작 사건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런 태도를 경계합니다. 타인의 확인되지 않은 속내와 숨겨진 의도라는 어둠을 끝없이 추적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의심의 늪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도 무너지고 관계도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사실을 봅니다. 상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지켰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추측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시장도 조직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어둠을 캐내려 하기보다 드러난 행동과 팩트 위에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묵직한 통찰을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마키아벨리의 거울에 비춰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왁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 인간이 살아야 한다고 상상하는 모습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실보다 이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시작할 텐데, 환경이 갖춰지면 도전할 텐데, 사람들이 알아주면 더 잘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완벽한 상황은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런 환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보다 지금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탈무드가 말하는 빛의 영역을 바라보라는 조언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투자를 못 받았을까? 를 몇 년 동안 연구하는 회사보다 지금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현실에 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결심해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계절이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내년 계획이 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계획이 연륜을 먹습니다. 반면 오늘 저녁 산책 20분을 나가는 사람은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와 랍비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상 속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대한 불평보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이 이상적이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오랜 시간 끝에 가장 강한 생존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고전 문학의 장면으로 가볼까요? 전도서가 견고한 어둠 속을 걷는 어리석은 자의 가장 완벽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설 위qui대한 개츠빗의 주인공 개츠비입니다. 개츠비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데이지와의 옛 과거를 자신의 부와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하니까요. 문제는 상상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개츠비는 매일 밤 바다 건너편에서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사실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 이미 끝나버린 가능성, 이미 현실이 아닌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기보다 과거를 복구하는 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라는 땅을 밟지 못한 채 환상이라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특히 개츠비의 유명한 외침이 있죠.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있고 말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가끔 작은 개츠비가 됩니다. 오래전에 끝난 사업 아이디어를 놓지 못하고 이미 결론이 난 인간관계를 붙잡고 몇 년 전 실수를 곱씹으며 그때만 아니었으면 을 반복합니다. 머리로는 끝났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계속 과거로 출근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실패했던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 하나 때문에 눈앞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년 전 논쟁에서 자신이 했어야 할 완벽한 대답을 아직도 퇴근길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은 그 일을 이미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단순한 소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라는 어둠에 지나치게 매달릴 때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탈무드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고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향해 헛되이 졌던 노를 멈춰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망령을 좇는 일을 끝내고 오늘 내가 책임지고 서 있어야 할 현재라는 단단한 갑판 위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참고서로 사용하지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의 아주 짧은 한 구절은 인간의 눈과 마음이 향해야 할 정확한 좌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과거의 기원, 확인할 수 없는 타인의 속내,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집착은 결국 지적 허영이자 소중한 자원의 탕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많은 고민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어서 생깁니다. 손전등을 들고도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는 셈입니다. 탈무드는 그 손전등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을 더 오래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는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먼저 지식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들어질수록 자꾸 상상 속으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조금만 상황이 달랐더라면, 운이 좋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정확히 보는 것, 내 사업의 숫자를 인정하는 것, 내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 내 책상 위에 놓인 과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현실을 정확히 보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나간 어둠에 끊임없이 마음을 쏟는 습관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 감각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식은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고 지혜는 현실을 바꾸는 방향입니다. 지식은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지혜는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가르침 역시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데 인생을 쓰지 말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데 인생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지혜였습니다. 이제 거창한 논의는 여기서 접어두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부터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좋은 지혜는 결국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통찰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휴대폰 메모장 속 명언 하나를 추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면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습관을 멈춰보십시오. 노자는 이를 지지지지 곧 멈출 줄 아는 아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줄 알 때 더 멀리 갑니다. 이미 끝난 일을 3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내일 할 일을 10분 준비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둘째는 행동입니다. 상황이 다 갖춰지면 해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상하게도 인생은 준비가 완벽해진 다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작한 다음에 준비가 됩니다. 손자병법이 강조하듯이 현실의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출발선이 아니라 실제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가장 현실적인 빈틈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운동도 그랬고 공부도 그랬고 사업도 그랬습니다. 완벽한 월요일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상대방의 과거사나 숨겨진 의도를 끝까지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수록 오해는 커지고 신뢰는 줄어듭니다. 오히려 상대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래가고 오래갈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2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가족관계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이와 의견이 부딪힐 때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현재의 문제로 다투다가도 어느 순간 7년 전 이야기, 때로는 17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왜 대화를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과거의 어둠을 붙들기보다 오늘 저녁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과거를 재판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현재를 돌보는 데서 나옵니다. 마지막 5째는 직장과 사업 그리고 경제생활입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불황 이야기, 세계 경제 이야기, 각종 거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알 수 없는 귀신의 영역을 멀리하라고 했듯이 내 통제 밖의 일은 인정하되 거기에 정신을 모두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내일 아침 첫 고객을 어떻게 맞이할지, 첫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첫 전화를 어떻게 받을지 바로 그 구체적인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뉴스 속 거대한 문장이 아니라 오늘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탈무드 아가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둠입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빛입니까? 과거를 탓하는 변명을 멈추고 현재라는 단단한 땅 위에 2발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수천 년의 풍파를 견뎌낸 사람들이 남긴 지혜이며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